안녕하세요. 용호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니티 패키지를 우리가 임포트를 했어요. 임포트해서 이제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 그리고 플레이어 파이어라는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프리팹 에셋을 우리가 입력 값인 왼쪽 레프트 왼쪽 컨트롤 키 또는 마우스의 첫 번째 버튼을 눌러서 총알이 발사되어지는 것들을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를 사용을 할 때, 나는 얘를 스크립트에서 제어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의 속성에 보면 play on awake라는 속성이 체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체크되어 있다라는 것은 플레이를 했을 때 이 오디오 소스 안에 있는 오디오 클립 파일을 재생을 바로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진행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마우스의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하거나 또는 왼쪽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 총알이 발사되면서 소리가 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플레이 온 어웨이크 체크되어 있는 것을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면 내가 마우스 첫 번째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때 총소리가 나는 것들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건이라는 이 게임 객체는 빈 객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어떤 여기에 이제 무기를 한번 사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권총이나 아니면 뭐 장총 이런 부분들을 유니티 에셋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로 대체를 해서 한번 조금 더 현시감 있는 그러한 콘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셋 스토어를 열 거고요. 여기 윈도우 풀다운 메뉴 윈도우 클릭하시고 에셋 스토어를 클릭하셔서 에셋 스토어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에셋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에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폴리곤 숫자가 적은 에셋을 먼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우 자 이제 영어 단어로 로우 폴리 뭐건 또는 로우 폴리 파이어 아예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돼요. free 건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무료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에셋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우리가 폴리곤 숫자가 적은 총 에셋을 우리가 가져다 쓸 수가 있는데 아마 좀 내려가 보시면 여기 있을 겁니다. 로우 폴리라는 이 단어를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로우 폴리에 대한 부분들 SS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미 이제 다운로드 받았는데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이름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정확한 이름은 어떻게 명명이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우 폴리 슈터 팩이라는 에셋을 여러분들이 유니티 에셋 스토어에서 검색을 하시고 얘를 내 에셋에다 추가를 하고 그리고 얘를 유니티 프로젝트에다가 다운로드하고 임포트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검색을 다 하셔서 패키지 매니저 창에서 자, 로폴리 슈터팩을 검색하고 임포트, 다운로드 임포트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임포트하고 자, 과정을 실행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임포트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인스톨 업그레이드 버튼 하라고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유니티 에디터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 에셋의 기능들이 조금씩 추가됐거나 변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너 설치하고 업그레이드 하겠냐라고 메시지 창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인스톨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임포트, 자, 유니티 패키지 창을 통해서 임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하게 되면 에디터를 다시 재시작을 하겠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재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SS토를 사용을 했을 때 이제 정상적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테스트 씬 뒤에 별표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뭐가 수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얘를 저장을 해봅니다. 저장.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플레이 버튼 눌러서 동작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까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두 번 전에 살펴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됐는데, 지금은 약간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자, 이렇게 콘솔 창 보이나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발생, 에러가 나죠. 즉, edit settings input. 인풋 매니저의 그 입력에 대한 에셋들이 지금 설정이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설정을 해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 에디트의 세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에디트 클릭하고 프로젝트 세팅즈에 인풋 매니저의 액세스를 보니까 여기에 사이즈가 0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에는 뭐 20개의 사이즈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파이어1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왼쪽 컨트롤 키나 마우스 첫 번째 버튼을 눌러주면 입력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했었는데 지금은 사이즈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내가 임포트하는 SS이 동작이 안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자, 여기 보면 프로젝트 폴더에 이렇게 새로 생긴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얘 폴더에 가보면 여기 씬스가 있는데 여기에 씬 에셋이 하나 있습니다. 자, 얘를 로드를 해볼게요. 자, 로드를 하고 나서 보면 기본적으로 데모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자, 마우스 첫 번째 버튼을 눌러보거나 또는 레프트 컨트롤 키를 눌러볼까요? 네, 레프트 컨트롤 키는 동작이 되지 않지만 마우스의 첫 번째 버튼을 눌러주니까 총알이 이렇게 발사가 되어집니다. 자, ESC를 눌러서 빠져나올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프리팹 SS로 만들어져 있는 게 있는데 얘를 선택을 해서 인스펙터 창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자, 무브먼트, 그다음에 캐릭터 스크립트, 캔버스가 있고 플레이어 인풋, 이제 플레이어 인풋에 보면 뭔가 지금 입력에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참조되어 있는 에셋이 있네요. 얘를 이제 갖다 쓴 거죠. 플레이어 인풋 이 스크립트를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얘는 실질적으로 내가 인풋 매니저가 아닌 이 스크립트 안에서 입력받는 걸로 진행이 뭔가 총알이 쏘아지고 하는 것들을 구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 씬에 있었던 건이라는 이 게임 객체에서 플레이어 파이어라는 이 스크립트는 인풋 매니저의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스크립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치할 때는 당연히 어, 인풋 매니저의 파일을
원래 문제가 없던 그 인풋 매니저 에셋 파일로 대체시키면 됩니다. 그 얘기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유니티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 가서 여기에 프로젝트 세팅즈라는 폴더가 있어요. 걔를 더블 클릭해서 input manager.s이라는 파일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0kb라는 파일 사이즈를 갖네요. 그리고 얘를 뭐 워드가 됐던 노트패드로 연결을 해서 열어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여기 제가 워드로 연결 프로그램을 연결했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워드에서 지금 파일이 열려졌는데요. 자, 좀 확대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인풋 매니저 에셋 파일을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에디터로 오버라이트 시켜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버라이트 해볼까요? 자, 얘를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준 다음에 복사하는 겁니다. 복사 그리고 지금 유니티 열려져 있는 프로젝트 에디터로 들어가죠. 여기 유니티 튜토라는 거를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여기에 프로젝트 세팅에 가서 여기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붙여넣기 하면 기존에 있는 거 파일로 덮어쓰기 할 거냐라고 나올 거예요. 당연히 덮어쓰기 해주시면 됩니다. 덮어쓰기. 다음 덮어쓰기 했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될 것들은 어떤 거 있을까요? 얘는 빠져나갔다 다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닫고 다시 유니티 허브를 이용을 해서 유니티 허브에서 프로젝트를 다시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열어서 지금 다시 한번 풀다운 메뉴 에디트의 프로젝트 세팅즈의 인풋 매니저로 들어가서 인풋의 사이즈가 얼마가 0에서 바뀌어졌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지금 다시 들어왔고 그리고 다시 에디트 그리고 프로젝트 세팅즈에 인풋 매니저 가보니까 사이즈 18, 18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파이어 1, 파이어 그 다음에 마우스 0, 왼쪽 컨트롤 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플레이를 했을 때 실행이 되어지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죠? 문제가 있으면 또 확인을 해보시죠. 문제지 덩어리 발사가 되고 5초 후에 확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내가 SS, 아까 우리가 총 SS를 임포트 했잖아요. 그 씬도 한번 다시 로드를 시켜서 얘도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플레이. 정상적으로 이제 모든 게 입력이 되어지고 마우스 첫 번째 버튼을 눌러주면 총알이 발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유니티 작업을 할 때 지금 이제 외부에서 SS 스토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SS 스토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걔를 우리가 사용할 때 이런 우리가 프로젝트 설정에 있는 값들 예를 들어서 레이어 또는 뭐 태그, 입력 매니저 이런 것들은 가져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별도로 복사를 해줘야지 된다라는 거.
자, 그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인풋 매니저의 파일은 확장자가 S입니다. S. 자, 그런 내용들을 기억을 해주시면은 아까 같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다가 게임 객체 건을 내가 여기 사용하는 이 총으로 바꿔보도록 할 거예요. 또 다시 테스트 씬을 로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씬 로드를 다 한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총을 가져다 요거로 이 건 객체로 대체를 할 거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다운로드 받은 SF 폴더에 프리캡스 폴더로 들어가 보면 여기 위푼즈라는 폴더가 하위 폴더가 있어요. 거기 보면 핸드건이라는 영어 단어가 들어가 있는 프리캡이 하나 있습니다. 걔를 선택을 마우스 첫 번째 버튼을 눌러준 상태로 계층 구조창 키로 드래그 해줍니다. 이렇게 드래그가 됐네요. 그죠? 근데 이제 얘 이름을 이름이 너무 길어요. 뭐 이름을 바꿔주셔도 되고요. 이름을 한번 바꿔주도록 할게요. 일단 그냥 핸드건이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핸드건. 앞에는 지울게요. 자, 그리고 얘의 위치하고 건의 위치가 좀 틀리네요. 그래서 이 건의 위치하고 핸드건의 위치를 동일하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건 객체 선택하고 트랜스폼에 점색이 아이콘 클릭해서 컨텍스트 메뉴를 열고 카피에 포지션 그리고 핸드건 객체 선택하고 트랜스폼 컴포넌트 거기에 페이스트 포지션 그러면 건의 위치와 핸드건 위치가 동일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핸드건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작아요, 없죠? 얘를 측면에서 볼까요? 여기 기즈모의 측면 아이콘을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너무 좀 사이즈가 너무 작네요, 그죠? 그래서 이 핸드건을 좀 스케일을 크게 해볼까요? 트랜스포머 스케일의 전체 값을 5 정도 크기 5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한번 컴파일 에러가 나는지 아니면 또 정상적으로 조작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지금 이제 총하고는 상관없이 이 건 객체에 있는 스크립트를 통해서 얘가 총알이 발사되어지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있네요. 로그가 되어 있어, 그죠? 로그에 보면 뭐 if.cs 147번에 뭔가 참조된 게 없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스펙터 창 두 개를 열어놓고 뭐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일단 지금 우리가 그다음에 게임 객체는 빈 객체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잘 보면 핸드폰에는 뭐 여기 컴포넌트가 부모 쪽에 보니까 위폰 스크립트도 있고, 그다음에 어, 여기에 보니까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도 있네요. 그 안에 보니까 자식 객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식 객체로. 그래서 여기 이 자식 객체 이 핸드건 3 요 자식 객체를 비활성화 시켜볼까요? 얘는 탄창이네요, 그죠? 얘가 권총의 바디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뭐 스캔드 메시 렌더러 컴포넌트 그리고 머티리얼들이 여러 개가 지금 얘가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우리가 이제 얘를
애니메이터 해제시켜보고, 위풍도 해제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건에 있었던, 자, 이 플레이어 파이어라는 스크립트를 추가시켜줄 거예요. 플레이어 파이어를 핸드건에다가 추가시켰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리백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분리시라는 거가 있었으니까 걔를 이렇게 참고시켜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디오 소스는 지금 없네요. 그러면 여기, 자, 여기에다가 풀면 되는데, 자, 오디오, 애드 컴포넌트 같은 거 있고, 오디오 소스를 추가시켜 줍니다. 당연히, 자, 이제 오디오 클립은 과연 뭐예요? 그러니까 요거 찾아보네요. 그냥 요거 있네. 위에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건 객체는 비활성화시키고, 그리고 플레이.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빈 객체를 이렇게 총 객체로 바꿔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네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총알이, 총알이 발사되는 위치가, 총알이 발사되는 위치가, 요, 요 총의 요 중간 부분에서 발사가 되네요. 자, 나는 총알이 어디서 발사하고 싶으면, 원하는 위치는 요 총구에. 자, 그럼 이 총구에서 총알이 발사되는 거를 구현을 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다 빈객지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얘를 파이어 포지션이라고 이름을 주도록 합니다. 파이어 포스라고 줄게요. 파이어 포스. 이 파이어 포스의 위치를 이 총구로 이동시킬 거예요. 이 기즈모의 트랜스폼 도구를 이용해서 위치를 이런 식으로 변경시켜주고 Y축에서도 봐야 되겠죠. 음, Y축에도 보면 대략 위치는 맞겠네요.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여기 이제 소수점짜리가 나오는데 그냥 얘는 0으로 주면 될 것 같고 얘는 2.3 정도 되네요. 2.3 그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4 정도 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4 그리고 이 파이어포스를 요 핸드건 객체의 자식 객체로 넣어줍니다. 여기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분리세 클론이 돼서 날아가게 되는 위치, 클론되는 위치는 이 파이어포스 위치에 클론을 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자, 플레이어 파이어 스크립트를 엽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다시 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파이어, 플레이어 파이어라는 스크립트 작성을 했던 거를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걸 수정해 줘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위치를 총알이 클론되어지는 위치를 결정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광역 변수로 선언을 할게요. 파블릭하고 트랜스폼 그 다음에 파이어포스라고 이름을 주도록 할까요? 파이어포스 고 세미콜론
그리고 나서 여기 게임 오브젝트 아래쪽에다 추가를 할게요. 자, 분리 transform parent equal firefox 이렇게 자동적으로 코드가 만들어지네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분리의 트랜스폼의 포지션은 어떤 값을 가져오면 되나요? 하면 이렇게 바이어 포스 점 포지션이 바이어 포스 점 포지션을 이렇게 코드를 작업해주면 어떤 결과가 되는 거냐면, 자, 당연히 세미콜론 넣어야 되고, 자, 요 분리스 할 거고, 이 분리스의 위치는 내가 파이어포스로 받은 트랜스폼의 포지션 위치에다가 생성해줘. 그런 다음에 컴포넌트 추가 요거 받아갖고 거기에다가 힘을 줘서 앞으로 날아가는 거를 실행해줘 라고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컨트롤 S 눌러주고 세이브한 다음에 다시 유니티 에디터로 되돌아가서 당연히 이 위치에서 총알이 날아가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측면에서 보고 자 다시 여기에 보니까 파이어포스 논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에 당연히 이 파이어포스를 드래그해서 참조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 플레이 버튼 눌러주고 과연 플릿이 여기에서 나왔을 때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여기서 나가지 않은 거를 확인한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여기 애드포스 되어지는 부분 추적 처리하시고 히스토리도 추적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운동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 총알이 홍구에 그냥 생성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세이브했고 플레이. 당연히 왜 떨어져요? 이 분리세 여기 리지드 바디에서 유즈 그래비티가 체크되어 있으니까 중력에 의해서 동아리 이렇게 떨어지는 거겠죠.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유니티 스크립트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살펴볼 때 외부에서 어떤 에셋을 임포트하게 되면 이런 설정값, 프로젝트 설정값을 그대로 다 갖고 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인풋 매니저의 설정값들이 이렇게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좋지 않은 방법에 대한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봤고, 그다음에 이제 프리팹 에셋, 인스턴시에이트라는 것들을 썼을 때 그 게임 객체의 위치를 어떤 식으로 설정해 주느냐.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코드는 어떤 거냐라는 것들을 같이 살펴봤는데, 조금 더 이제 자세한 것들은 여기 헬프 매뉴얼을 열으셔서 키워드로 검색을 해 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스크립팅 API에 가서 인스턴시에이트라는 것들을
검색을 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스턴시에이트 키워드를 검색하고 여기 object.instantiate라는 것들 이 API를 클릭을 해서 살펴보시면 여기 이제 샘플 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인스턴시에이트하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위치도 아예 정의 내려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방향 이런 식으로 코드를 가져다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인스턴시에이트라는 거. 그 인스턴시에이트는 과연 어떤 API인지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고 그 인스턴시에이트라는 키워드를 기억을 하시면 언제든지 스크립팅 API 매뉴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서를 찾아보고 내가 필요한 코드를 이런 것들을 코드를 찾아서 여러분들 스크립트에다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